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IHQ 리포트 임리아입니다. 4월 24일 월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론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부터 5박 7일간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사와 조지아 정부가 합작해 현지에 설립한 법인에서 이번엔 8억 5천만 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10대 마약 사범이 증가했습니다. 마약 거래와 유통 장벽이 낮아지면서 4년 새 10대 마약 사범이 3배가량 늘었습니다. 전셋값 급락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현상이 현실화됐습니다. 올해 1분기 서울에서 전세 거래된 빌라 절반 이상은 직전 분기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급 외에 매달 5,6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따로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4천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들은 월 평균 20만 원가량의 건보료를 추가로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건데요. 윤 대통령은 오늘부터 5박 7일간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방미를 통해 확장 억제,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인데요. 특히 오는 26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최우선 의제로 핵 위협 때 미국이 핵 자산을 제공하는 확장 억제의 실효적 강화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방미길엔 주요 대기업 총수가 포함된 120여 명의 경제 사절단도 동행하는데요. 경제 분야에선 공급망과 기술 협력이 주요 의제입니다. 이에 미국 주도 공급망 질서 참여, 한국 제조 역량과 미국 원천 기술의 협력 강화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은 27일 미 상하원 합동의회 영어 연설, 28일에는 하버드대 연설 등을 마치고 29일 귀국길에 오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30일 귀국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또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사와 조지아 정부가 합작해 현지에 설립한 법인 JSC 낸스크라 하이드로에서 8억 5천만 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해당 법인에 파견된 30대 직원 A씨가 지난 1월 약 일주일 동안 소액을 반복적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8억 5천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정 규모의 금액부턴 은행에서 회사로 알림이 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200만 원 이하의 소액을 반복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횡령 직후 무단 결근했고 결국 회사가 A씨의 행방을 쫓던 중 횡령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에 신고를 받은 A씨는 공항에서 출국 직전 체포됐는데요. 현지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A씨는 횡령행을 변제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회사도 그의 한국 내 자산을 가압류하는 등의 조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수자원공사에선 지난해 85억 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이후 재무혁신 TF까지 구성됐지만 이번에 외국 정부와 함께 진행하는 사업에서까지 횡령 사건이 터지면서 다시 내부 통제 부실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10대 마약 사범이 증가했습니다. 마약 거래와 유통 장벽이 낮아지면서 청소년들의 마약 거래가 급증한 건데요. 경찰청이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 사범 12,387명 중 10대는 2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8년에는 104명이던 10대 마약 사범이 4년 새 3배가량 증가한 건데요. 10대 마약 사범의 증가는 SNS로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값싼 마약이 국내에 대량으로 들어오고 유통과 거래 경로가 단순해지면서 10대들이 용돈으로 마약을 구매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건데요. 지난달 한 중학생은 호기심으로 인터넷에 마약을 검색한 뒤 판매자가 보낸 초대 링크를 통해 송금하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 등으로 필로폰 1회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 21일에도 SNS를 통해 필로폰을 구매해 친구들과 함께 투약한 중학생들이 검거됐습니다. 이처럼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청소년 마약 범죄로 인해 경찰은 마약 탐지 등 수사 예산을 대폭 늘렸는데요. 특히 마약류 탐지 장비 예산이 지난해 1,700만 원에서 올해 9억 1,700만 원으로 5,294% 폭증했습니다. 전셋값 급락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현상이 현실화됐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 서울에서 전세 거래된 빌라 절반 이상은 직전 분기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서울 연립 다세대의 순수 전세 거래가를 비교한 결과 조사 대상 1,471건 가운데 804건이 종전 거래보다 금액이 내려간 하락 거래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빌라 절반 이상이 하락 거래인 셈인데요.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많았던 은평구와 강남구, 서초구는 아파트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대체재인 빌라 전셋값까지 떨어져 하락 거래 비중이 컸습니다. 은평구는 전세 거래 81건 중 54건이 하락 거래였고 강남구는 55건 중 34건이, 서초구는 72건 중 43건이 하락 거래로 집계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전셋값 급락에 따른 역전세가 더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 등으로 빌라 전셋값 약세가 이어지면서 역전세가 확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월급 외에 매달 5,6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따로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4천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로 따져봤을 때 올해 1월 기준 부수입으로 월 5,683만 원 넘게 버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4,351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와는 별도의 보험료를 최고 상한액으로 추가 부담하고 있는데요. 초고소득 직장인들은 월 평균 20만 원가량의 건보료를 추가로 내고 있습니다. 직장인 월급 외에 소득에 매기는 건보료를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하는데요. 올해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391만 1,280원입니다. 이를 건강보험료율로 적용해 역산해서 종합소득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6억 8,199만 원 정도인데요. 이를 월로 나누면 한 달에 부수입으로만 5,683만 2,500원 이상 버는 셈입니다. 정부가 연이어 이동통신사에 요금을 내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5G 요금의 하한선을 월 4만 원대에서 3만 원대로 낮추라고 주문했는데요. 현행 5G 요금제 최저 요금은 4만 원대입니다. KT가 4만 5천 원, LG U+ 4만 7천 원, SK텔레콤이 4만 9천 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요금을 3만 원대로 낮추라는 건데요. 이에 통신업계에선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지난 2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요금 구간을 세분화해달라고 주문했고 그 결과 SK텔레콤과 LG U+가 이달 초 5G 중간요금제를 내놨는데요. 또 KT도 이달 중 새로운 5G 중간요금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업계에선 정부가 요구하는 5G 요금제 최저 수준이 3만 원 후반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촬영을 마친 후 1년 이상 극장에서 상영되지 못하고 묵혀둔 영화를 이른바 창고 영화라고 부르는데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데다 OTT가 활성화되면서
창고에 쌓여가는 한국 영화도 늘고 있습니다. 개봉 타이밍을 놓친 경우도 있고 기대작들이 연이어 고꾸라지면서 섣불리 극장에서 개봉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실제로 올해 3월까지 개봉한 주요 한국 영화는 7편인데 이 중 100만 관객을 넘긴 영화는 교섭 한 작품뿐이고 손익분기점을 넘긴 영화는 한 편도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영화 라인업 역시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배급사들은 극장에서 개봉할지 OTT로 개봉할지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관객들을 극장으로 오게 할 수 있을지 그 고민을 한국 영화계가 빨리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명품 매장인 구찌에서 일하게 된 신입 직원이 SNS에 영상을 올렸다가 해고된 사연이 화제입니다. 영상 속 여성은 구찌 회사에서 입사 첫날 준 선물이라며 가방, 블라우스, 구두 등의 제품을 자랑했는데요. 해당 영상은 빠르게 확산됐고 구찌 본사까지 알게 됐습니다. 결국 이 여성은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알고 보니 이 여성이 자랑한 제품들은 공짜 선물이 아니라 상품 판촉을 위해 직원에게 빌려주는 일종의 유니폼이었다고 합니다. 해고당한 이 여성은 추가 영상을 통해 나를 해고한 구찌의 결정에 화가 나지 않았다며 사실 나는 이 일을 하기 싫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새벽 전남 제주에서 시작된 비가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예상 최대 강수량은 30mm입니다. 비는 저녁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오전 기온은 춘천 7도, 서울, 청주, 광주 10도, 제주 13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 IHQ 리포트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